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이후락 비서실장 문제. (1964년 6월 2일) 새벽 계엄령 선포 전야 학생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다짐하는 박정희에게 정구영 공화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잘못도 있으니 이 기회에 과감한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지만 박정희는 별로 찬성하는 기색은 아니었다고 한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설득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려고 애쓰는 자세였으나 이날 밤은 힘으로 대처하려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정구영은 그날 내가 한 이야기는 구름 잡는 정치지 현실 정치는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얘기를 했었다고 생각된다고 회고했다. 6.3 사태를 전후한 시기에 박 대통령은 1년 전 민정이양 때에 이어 또다시 한국 정치의 분열상과 지식인의 단견에 절망하면서 고독 속에서 자신의 확신을 더욱 다지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사석에서 수없이 접장들과 학생들 그리고 기자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는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이런 풍토에서는 민주주의는 안 된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라고 말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6월 26일 오전 계엄하에 국회에 나와 시국 수습에 관한 교서를 발표했다. 회색 재건복에 색이 10개 깔린 안경을 쓰고 나온 박 대통령은 약 30분간 연설문을 읽어내려갔다. 박 대통령은 겸손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때로는 의욕의 과잉으로 무리한 시책을 강행한 나머지 다소간 민심과 유리된 바도 없지 않아 있었고 경험의 미흡으로 뜻 아닌 결과를 초래한 것도 있고 하여 한없이 자책의 심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적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는 것이며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정녕 나대로 성의를 다하여 한다는 일이 결과는 반대 현상으로 나타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둔사도 변명도 아닙니다. 다만 솔직한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는 먼저 학생들의 시위를 비판했다. 과연 이 나라는 누가 정치를 하는 것인지, 정부는 날마다 밤마다 학생 데모 막기에만 골몰하고 국민들은 불안의 도가니 속에서 한숨만 쉬고 이것은 학장도 교수도 막을 수 없다. 학부형도 학자모도 막을 수 없다. 게다가 정치인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국회의원은 그 데모가 국회의사당 앞에 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다른 국회의원은 그것을 환영하고 있다. 이런 실정 하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안심하고 정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이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근본 문제이기는 하지만 입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언론을 맹공한다. 언론이 없는 시간부터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세상에는 신문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 이 사회의 혼란은 신문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다만 하나의 잠꼬대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신문은 지난 15년간 선의이건 악의이건 너무나 많이 국민들을 자극했고 선동적인 언사를 써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영상 수준은 맞춰왔을지 몰라도 국가사회에 유익한 일만 해왔다고 단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속으로는 신문이 너무 과하다. 신문이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도 아무도 감히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그것을 시정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유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면 타인의 자유나 타 기관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를 규제할 의무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언론의 육성과 조금도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박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서 그는 끝없는 정쟁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생 데모나 무력으로 인하여 또다시 정변이 일어나는 사태가 없어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지 모르나 그럼으로써 더욱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실천에 옮겨서 국회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통감하고 있다 라고 했다. 박정희는 또 우리는 영원토록 외원에 의존할 수는 없다. 자립이 없다면 진정한 독립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혹자는 이것을 곡해하여 반공태세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에 의해 화형당했던 자신의 통치 이념을 변호했다. 거리로 나가면 그것이 이북방송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에 분벽하는 마음, 어찌 난동 군인만의 잘못이겠습니까? 군인이나 학생이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위법자는 가차없이 처단하라는 것이 국민의 소리인 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6.3 개혁령 선포 사흘 뒤 동아일보를 찾아가 당직 기자에게 군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공수부대원 8명을 구속하도록 지시했던 적이 있었다. 그는 이런 마당에 학생이라고 해서 성역처럼 봐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64년) 6.3 사태 이후 계엄령이 펴지고 군부의 압력으로 공화당 의장직에서 물러난 김종필 후임으로는 초대 공화당 총재를 지낸 정부영 의원이 의장 서리로 임명됐다. 6월 10일의 일이었다. 그가 당 의장이 되고 나서 보니 당 운영 경비를 대통령 비서실장 이우락 갓에서 타쓰고 있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이틀 뒤 청와대에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과 만났다. 그는 먼저 정치자금 이야기부터 꺼냈다. 나는 30여 년간 법조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치라는 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법치주의가 절대적 요청입니다. 정치자금을 염출한다는 것은 우리 형편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종필 씨가 궁지에 몰린 소위 4대 의혹 사건도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먼저 진언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에서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했다. 정구영은 이우락 실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간에서는 내각은 껍데기고 알짜는 청와대에 있다. 이우락 실장은 부통령이나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국무총리 대행이고 재무장관이고 상공장관이다. 인사, 자금에 관한 것은 이우락 씨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된다. 정부 장관들은 로봇이다. 이 실장의 쪽지 한 장만 들어가면 그것이 곧 지상명령이다. 이런 말이 벌써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우락 군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잘 생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구영은 물러나 이우락 실장이 교체되기를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어 또 청와대로 들어가 박 대통령을 만났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치자금을 맡게 되면 그것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분부를 기계적으로 일을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려, 조선 역사를 보더라도 환관 정치는 백해무익입니다. 제3공화국 출발 초에 대통령이 환관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비서실장에 대해 말들이 많고 부작용이 있다면 시정해야겠죠. 선생님 말씀대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정구영 의장서리는 몇 주를 기다렸으나 역시 이우락은 건재했다. 정구영은 청와대로 들어간 김에 또 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우락 군이 그만두면 후임은 누가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거야 대통령께서 고르실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어 저더러 추천하려면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서인석 군은 어떻습니까? 제가 근 2년간 접촉해보니 젊은 사람이지만 상당한 식견이 있고 이런 면에서 유능하다고 봤습니다. 그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의원직을 사임하고 비서실장을 할까요? 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하시는 입장에서 권하시면 그도 의원직을 내놓고 소임을 맡을 겁니다. 저도 그 일에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여유를 주십시오. 홀가분한 기분이 된 정구영은 청와대를 물러나 소식을 기다렸으나 이후락은 오히려 당정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었다. 정구영은 그 뒤로는 이후락 문제를 꺼내지 않는 대신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실장이 들어오면 입을 닫아버렸다. 각하하고 저하고 정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왜 자주 이우락 군을 입회시킵니까? 그는 사무관입니다. 그 이후로는 박정희 대통령도 이우락 실장으로 하여금 배석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는데도 이 실장은 조용히 들어와 저만치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은 실장은 좀 나가 있어 라고 했다. 공화당 당무회의에서도 김용태 의원 등이
당의 이름으로 이율하게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합시다라고 들고 일어났다. 정구영은 그 문제는 당의장인 내게 맡겨달라고 타일렀다. 다음날 당정 연석회의가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다. 정구영 의장이 이율학 문제를 꺼내지 않으니 김용태 의원이 어째서 당무회의에서 결의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대들었다. 박 대통령이 의아해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정구영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대통령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박 대통령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정색을 하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 비서실에 관한 인사 문제는 대통령에게 이리 마시죠. 정구영은 당무회의에 산회를 선포하고 대통령을 따라 나와 집무실로 들어가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거 너무들 하십니다 라고만 했다. 다음날 정구영은 당 의장설이 사퇴서를 대통령에게 냈다.